저는 지독할 정도로 효율, 가성비, 그리고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마음 공부, 끌어당김, 영성 다 좋아요. 근데 저는 제 현생의 평화에 도움이 안 되거나 통장 잔고가 안 바뀌면 안 해요. 마음 공부하면 돈이 나오냐고요? 네, 나옵니다. 100% 확신하고 말씀드려요. 제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명확해요. 이 채널을 통해서 우주가 내 앞에 어떤 풍요를 펼쳐줄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아픈 상처를 돈과 풍요로 치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저는 그 길의 길잡이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이 잘 되시고 행복해지시는 게 곧 제가 잘 되고 행복해지는 길이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무의식 정화는 끌어당김의 끝판왕이자 인생 치트키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저 잘 살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무의식 정화를 하면 할수록 삶이 기적으로 채워지더라고요. 상처를 닦아내는 그 모든 시간이 결국 돈이 되어 돌아온다는 거 제가 직접 증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본론으로 가볼까요? 오늘은 제가 무의식 정화로 뭐를 끌어당겼는지 가장 따끈따끈한 최근에 있었던 일 딱 2가지만 공개할게요.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결과만 자랑하거나 현혹하는 영상이 아니라 어떤 상처를 어떻게 정화했더니 현실이 어떤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뒤집혔는지 그 과정을 아주 밑바닥까지 다 긁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제가 그동안 모든 영상에서 조금씩만 풀었던 제 정화 노하우 오늘은 세세하게 쏟아낼 거거든요. 특히 영상 후반부에 나올 제 실제 사례는 진짜 대박이에요. 오늘만큼은 귀 쫑긋 세우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이제 들어가 보실까요? 근데 사실 귀가 열려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여기서 푸는 정보들 공짜로 들을 수준이 아니라는 거요. 무의식 정화? 끌어당김? 유튜브에 널렸죠. 하지만 저처럼 삶의 밑바닥을 기는 힘든 시간 동안 어떤 무의식을 어떻게 끄집어냈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 현실의 돈과 풍요로 바꿨는지 이 정도로 상세하게 알려주는 사람 보셨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놓아버려라. 그럼 끌려온다. 정도의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집착이 노력한다고 사라지던가요? 아마 안 되셨을 거예요. 저는 왜 놓아버리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놓아지는 무의식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파헤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여러분 삶 속에 자연스레 적용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저의 목표예요. 저는 정화할 때마다 내면 아이가 주는 선물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매일이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수년간 미친 듯이 울고불고 고생하면서 깨달은 걸 거저 드리는데 오늘 영상 대박이다.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설명이다. 여러분 이거 귀엽게 봐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유독 불편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을 인정해주면 자기가 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내 거를 뭔가를 빼앗기는 것 같은 불편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옹졸하고 인색한 무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 마음부터 들여다보세요. 제 귀여운 생색이 죽어도 불편하다? 그럼 제 영상 보지 마세요. 보지 말라고.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순간 흥분해가지고 제 본캐가 튀어나왔어요. 다시 저의 부캐 무의식 정화 전도사 지하로 돌아올게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사례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살짝 언급했었죠. 저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이별했었어요. 결론부터 딱 얘기할게요. 헤어지기로 마음먹고 딱 3일 동안 제 무의식 밑바닥을 뒤져서 2명의 내면 인격을 찾아내서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화를 끝내고 단 몇 시간 만에요. 남자친구한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냥 연락만 온 게 아니에요. 우리 관계에 걸림돌이 됐던 모든 문제를 본인이 직접 해결하고 앞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추겠다고 선언하더라고요. 결국 그 길로 재회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보너스 팁 같은 건데요. 지금 연애가 죽어도 안 풀리는 분들, 배우자랑 맨날 으르렁 거리시는 분들, 혹은 헤어진 연인을 못 잊어서 밤잠 설치시는 분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무의식이 현실을 어떻게 뜯어고치는지 그 경이로운 과정을 지금부터 디테일하게 풀어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무의식 정화하기 전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아예 몰랐어요. 보통 어릴 때 부모랑 애착 관계가 탄탄하면 커서도 연인이랑 안정적으로 교감을 한다는데 저한테 엄마는 사랑하고 싶은데 너무나 두려운 존재였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린 저를 바라보던 엄마의 그 냉담하고 차가운 눈빛, 다정한 말 한마디는커녕 스킨십 한번 제대로 해본 기억이 나질 않아요. 9살 때쯤이었나? 엄마랑 외출하는 게 너무 신나서 큰 용기 내서
슬며시 손을 잡았는데 엄마가 제 손을 매몰차게 확 뿌리치더라고요. 그 찰나의 거절이 제 무의식 속에 어떤 지옥 같은 관념을 새겨넣었을까요? 첫 번째, 사랑은 구걸해도 받기 힘든 것. 두 번째, 사랑을 요구하면 나는 반드시 거절당한다. 세 번째, 고로 나는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부족한 인간이다. 이 지독한 관념들 때문에 저는 사랑받고 싶다는 그 당연한 마음을 무의식 깊숙이 처박아두고 살았어요. 정화를 시작하고도 한 1, 2년 동안은 제가 사랑을 원하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냥 맨날 다 귀찮다, 혼자가 제일 편하다, 나는 원래 혼자 살 체질이다 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으니까요. 이게 진짜 제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사기를 당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일들을 겪으면서 제 내면을 탈탈 털어봤더니 그 밑바닥에 미치도록 사랑받고 싶은 아이가 숨어져 있더라고요. 그 아이를 찾아내서 정화하고 이제 나도 진짜 사랑 좀 해보자 라고 마음 먹자마자 뭐가 왔는지 아세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생각지도 못한 경로로 소개팅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제 다이어리에 적어둔 이상형 목록에 90% 일치하는 지금의 남자친구로요. 사실 저는 20대 때부터 제가 다이어리에 적은 건 거의 이루어지는 걸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이상형 끌어당김은 제 일상처럼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요. 근데 이 남자랑 예쁘게 연애하다가 어머님 문제로 크게 싸우고 헤어지게 됐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음을 다 열어본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별 후폭풍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머리로는 잘 헤어졌다, 걔 본성이 원래 그런 거다, 내가 아까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데 마음은 미친 듯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별했으니까 힘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그 지옥 같은 괴로움의 뿌리도 결국 무의식입니다. 불안해서 미칠 것 같은 순간에 제 1, 2번 차크라 쪽에서 꿀렁거리는 감각이 느껴졌어요. 그 감각에 집중했더니 뭐가 보였을까요? 어린 시절에 아빠랑 싸우고 집 나간 엄마가 영영 안 돌아올까봐 벌벌 떨면서 울고 불고 하고 있는 아이가 보였어요. 남자친구가 떠나갈까봐 불안했던 게 아니라 제 안에 그 아이가 다시 또 버려질까봐 벌벌 떨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3인칭 시선에서 바라보고 안아주고 나니까 이번엔 가슴 4번 차크라가 찢어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남친이 저와 싸울 때 내뱉었던 상처 주는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입 밖으로 나오는 대로 말하면서 울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라고 하면서요. 이번의 경우에도 남친의 말에 슬퍼하는 성인 자아 뒤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었겠죠? 그렇게 울다가 만난 내면 인격이 누군지 아세요? 엄마의 언어폭력에 너덜너덜해진 채로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무의식은 절대 우리에게 친절한 언어로 드러나지 않아요. 억눌리고 정체된 에너지는 거의 이미지나 형상 아니면 몸에서 느껴지는 불편감, 통증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수많은 전문가들이 내면 아이를 찾아 치유하라 라고 말하는 메커니즘이에요.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남친이 던진 상처 주는 말들을 붙잡고 가슴 차크라에 집중하면서 미친 듯이 울었어요. 그때 제 눈앞에 영화가 상영되듯 내면 인격이 하나 보여졌는데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은 어린 시절의 저였습니다. 두 눈만 빼고 온몸을 봉대로 감고 있길래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풀어봤더니 성한 구석이 하나 없이 온몸이 난도질 당해 있고 피투성이에 시퍼런 멍이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울컥하는데요. 이렇게 온몸이 망가질 때까지 버텨온 제 어린 시절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쓰러워서 그 피투성이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을 함께 울었어요. 그렇게 그 아이를 안고 울다 보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어떤 상처가 묵혀져 있는 건지 떠오르더라고요. 제 영상 댓글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느껴지거나 떠오르지가 않는다 라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급함도 갖지 마세요. 저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제 어린 시절 기억이 거의 나지를 않는 상태였어요. 거의 인격이 해리됐던 수준으로 살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과거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 건 아직 의식적으로 그 기억을 감당할 만큼의 의식 성장이 안 되어서 그래요. 무의식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들 들으시면서 계속 의식 성장을 시켜주시면 필요한 기억들이 알아서 적절한 타이밍에 떠오를 거예요. 다시 제 얘기로 돌아가서 그 붕대 감은 아이를 안고 울어줬더니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선명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제 어린 시절의 디폴트 환경이 욕설이었거든요. 2년 전혀는 기본이고 차마 입에 담기도 험한 온갖 쌍욕을 부모에게 듣고 자랐어요.
너무 어릴 때부터 그런 언어폭력 속에 살다 보니까 그게 이상한 건 줄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랑 대화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그 친구가 자기 엄마는 한 번도 욕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듣고 경악하면서 아니 어떻게 엄마가 딸한테 그런 말을 해? 말도 안 돼 라고 외치던 그 친구의 표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부모의 욕설이 문제라는 걸 12살이 되어서야 알았으니까 제 집안 환경이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온몸으로 그 욕설들을 받아내면서 간신히 생존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제 무의식이 왜 붕대를 층층 감고 피를 흘리는 아이의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아무 힘이 없던 어린 시절에 언어폭력을 당했던 그 아이의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제가 정화하면서 정말 여러 내면 아이를 만났지만 제가 본 중에 가장 처참한 형상이었어요. 저 무의식 정화하기 전까지는 우리 집 정도면 화목하지 라고 스스로 세뇌하면서 살았었어요. 얼마나 가짜 인생이었는지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무의식과 현재의식의 괴리가 클수록 인생은 지옥이 됩니다. 내면 인격들이 제발 나 좀 봐달라 라고 소리치면서 현실의 온갖 사건 사고를 팡팡 터뜨리거든요. 제 인생이 유독 고달팠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갑자기 퀴즈 하나 낼게요. 그렇게 순하디 순했던 제 남자친구가 왜 하필 저한테 그토록 잔인한 독설을 내뱉어서 헤어지게 만들었을까요? 스스로 해킹이 되시나요? 잠시만 영상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그 사건 자체가 제 무의식 속 어린아이가 만든 현실이라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악역 아바타를 자처해서 저를 후벼 파야지만 붕대 감고 괴로워하던 그 내면 인격이 비로소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남친이 준 상처 덕분에 저는 엄마에게 받았던 언어폭력 때문에 아파하던 그 아이를 만나고 어루만져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인격을 만나 상처를 제대로 정화하고 나니까 제 현실이 어떻게 뒤집혔는지 아세요? 신기할 정도로 남자친구와 헤어진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아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이대로 끝인가?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불안해하던 그 마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말 그대로 순식간에 트랙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제 온 정신을 지배하던 남친은 순식간에 관심 밖으로 밀려났고요. 마음이 날아갈 듯 홀가분해졌어요. 평온하게 산책하고 샤워하고 집 청소까지 마친 뒤에 아까 쓴 일기를 읽어봤거든요. 와, 소름 돋더라고요. 이거 내가 쓴 거 맞나? 미쳤나? 남자의 환장한 여잔가? 싶을 정도였어요. 마치 뭔가에 빙이 됐다가 풀려난 기분이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트랜스쇼핑입니다. 무의식을 정화하면 현실을 바라보는 필터 자체가 바뀌어요. 남친에게 버림받을까봐 벌벌 떨던 피해자 트랙에서 남친이 있든 없든 나는 이미 온전하고 평화로운 창조주 트랙으로 옮겨 타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평온함을 되찾고 딱 반나절 정도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남자친구에게 먼저 전화가 왔어요. 우리 관계의 걸림돌은 자기가 다 치울 테니까 제발 다시 만나달라고요. 무의식이 바뀌니까 현실이 알아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의식 정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제 무의식을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든 해결해보겠다고 그 남자한테 달려가서 울고불고 매달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만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처럼 공주대접 받으면서 제가 주도권을 쥐는 연애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비굴하게 구걸해서 얻은 관계는 결국 갚을 관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무엇보다 내 안에 내면 인격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언제든 똑같이 비참한 패턴이 무한반복됐을 거예요. 그게 뻔해요. 근데 무의식을 딱 3일 정화했더니 저는 가만히 앉아서 제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재회를 선물로 받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상처를 풍요로 치환하는 법입니다. 내 안에 아픈 아이를 하나씩 달래줄 때마다 그 대가로 제가 상상도 못했던 기적이 돌아와요. 자, 이제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더 기가 막힙니다. 사실 오늘 제가 남친 얘기보다 100배, 1000배 더 하고 싶었던 진짜 대박 사건은 지금부터예요. 최근 2, 3주 동안 제가 1번 차크라, 뿌리 차크라 정화하느라고 정말 죽다 살아났거든요. 체력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역대급으로 힘들었어요. 1번 차크라가 무너져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혹시 해당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저는 평생 제 권리 주장을 시원하게 못했고 제가 돈을 내면서 시키는 일에도 남 눈치를 봤어요. 누가 호의를 베풀면 갚아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렸고요. 아둥바둥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존 공포를 느끼면서 살았거든요. 제가 가장 자주 하던 말이 뭐 하나 거저 주어지는 게 없다. 인생 사는 게 너무 고달프다였어요.
그리고 이유 없는 불안감이 자주 들었어요. 길을 걷다가도 뒤에서 누가 덮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냥 큰일 날 것 같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왠지 그냥 불안하고 그랬거든요. 뭔가에 쫓기는 꿈도 자주 꿨고요. 그리고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도 자주 느꼈어요. 혹시 지금 제 얘기 들으시면서 소름 돋는 분들 계신가요? 그럼 여러분도 1번 차크라가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쟁과 가난을 꽤 오랫동안 겪어온 민족이에요. 그래서 유독 이 뿌리 차크라가 약한 분들이 많아요. 안타깝지만 뿌리 차크라가 무너지면 현실 창조의 힘도 우주의 풍요를 받는 힘도 없어요. 그래서 평생을 생존 투쟁하듯이 고통스럽게 노동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2, 3주간 이 뿌리를 지독하게 정화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싶었던 집 앞의 주차장과 담장 공사, 무려 거의 1,000만 원이 넘는 공사를 말도 안 되는 경로를 통해 거저받게 됐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경로를 통해서요. 이 스토리는 1번 차크라 정화 이론과 함께 제가 어떻게 우주로부터 이 선물 보따리를 다 뜯어냈는지 다음 영상에서 아주 제대로 낱낱이 풀어드릴게요. 원래 이번 영상에 다 담으려고 했는데 제가 요즘 정화하느라 몸이 좀 축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그냥 한 번 보고 끄지 마세요. 계속 리플레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굳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라고 하는 데는 딱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제가 영상 곳곳에 깨알 같은 보물들을 숨겨놨거든요. 이게 한 번에 다 보이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 10번쯤 들었을 때 비로소 가슴에 꽂히는 분들도 있어요. 반복해서 듣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이 확장되면서 처음엔 안 들리던 내용이 보물처럼 막 터져 나올 거예요. 둘째,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요. 계속 듣다 보면 이 개념들이 여러분 뇌 안에서 스스로 정리가 되고 여러분 현실에 대입되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사실 저도 제가 만든 영상 여러 번 다시 들어요. 듣다 보면 내가 저런 말을 했었나 싶을 정도로 저조차 새롭게 배울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올 때까지 제 영상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다른 분들의 좋은 영상을 정주행하시면서 의식 바구니를 키워주세요. 그 바구니가 커지는 만큼 제가 드리는 노하우를 다 담아가실 수 있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